이번 영상은 어제 영상인 이 차트 매매 팁과 관련된 이 중중급 편에 달린 하나의 댓글에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밑에 보조지표 쫙 깔린 것 보니 완전 하수네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화가 나서 그렇다거나 또는 이분이 잘못된 내용을 글을 올려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내용을, 중요 내용을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저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 주식 판때기에서 제가 이제 20년 하고도 한 3, 4년을 더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이게 다 겪다 보니까 어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이 부분,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은 그냥 좀 농담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유한 종목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번 주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25%, 13%, 10%, 7%, 4.9%,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수는 이 정도면 아니지 않을까요? 수익률이 이 정도 되면은 하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한 얘기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밑에 보조지표가 깔린 것을 봤더니 이제는 하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보조지표는 지금 제가 깔린 부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그리고 공매도한 이 부분. 우리가 보통 이 보조지표라고 불리는 부분을 진짜 명확하게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차트 설정에서 참 많잖아요. 그쵸? 가격지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 그렇죠? 이런 거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또 추가가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OBV, 그렇죠? 이것도 추가하게 되면 이게 또 OBV 관련된 보조지표가 또 추가가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보조지표들입니다. RSI,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RSI도 추가하면은 이렇게 또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OBV, RSI, 심리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공매도밖에 없는데, 저 어떤 면에서 이 보조지표를 쫙 깔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일단은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참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투자자이며 이 종목을 어떤 매매 형태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여기에는 스캘핑도 있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먼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스윙 투자로 접근을 했는데 종목을 며칠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상은 오버나잇을 해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가 바로 이 스윙 투자인데, 물론 당일 매수했는데 주가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손절 라인에 왔을 때는 당일 매수를 하고 당일 매도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스윙 투자라고 해갖고 무조건 오버나잇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윙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나는 이 종목을 최소한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냐면은 먼저 종목을 접근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는 이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 스윙 투자 접근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을 며칠 동안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게는 수주, 많게는 수개월, 수년 동안 이 종목을 접근을 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미리 선정을 하고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댓글에서 나온 내용이 밑에 보조지표가 쫙 깔렸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지표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윙 투자자죠. 그렇죠? 스윙 투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며칠 동안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바닥 구간, 일봉 차트상 이런 바닥 구간 또는 오르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하나의 며칠 동안의 파동을 보고 이 수익을 얻으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윙 투자죠. 일봉 차트상 하나의 파동을 먹는 투자자가 바로 이 스윙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스윙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종목을 좀 오버나잇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스윙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며칠 동안 이 종목이 며칠 동안 쭉 올라야 스윙 투자자들은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한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러한 종목을 접근을 해줘야 스윙 투자자로서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며칠 동안 들어오는 날 이렇게 들어와 줘야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와 줘야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와 줘야 또 상승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상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반드시 이렇게 깔아놓고 종목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단타 투자자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물론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스캘핑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차트적인 면 또는 재료,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인가, 그리고 이런 일봉 차트보다는 당연히 어떤 차트를 볼까요? 그렇죠. 분봉 차트로서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분봉 중에서도 이런 1분봉, 가장 짧은 1분봉을 보고 분봉상의 이런 파동의 자리를 단 몇 분 만에 2%, 3%, 4% 끊어먹고 나가는 것이 바로 스캘핑 매매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종목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택했을 시 일단 단기 트레이딩은 스캘핑과 스윙 투자와 중장기 투자자는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 이 선정하는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겠죠. 쉽게 얘기해갖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볼 때 어떤 차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단기 트레이딩,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 당연히 분봉 차트죠. 그렇죠? 이런 분봉 차트가 일봉 차트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주봉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월봉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분봉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기 때문에 짧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봉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스윙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물론 분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봉 차트가 종목을 매수해서 며칠간 보유를 해서 하나의 파동을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윙 차트는. 그래서 일봉 차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분봉, 그 다음은 주봉과 월봉.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분봉 차트를 보고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매수해서 보유할 종목을 분봉 차트를 보고 볼까요? 아니겠죠. 뭐 월봉하고 뭐 주봉하고 같다고 거의 중요도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일봉 어떻게 보면 분봉은 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몇 개월, 몇 년을 보유하는데 분봉을 보고 종목을 매수를 하는 중장기 투자자는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의 예로 차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내가 어떤 투자자고 이 종목을 어떤 매매로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해놔야 종목을 접근할 때 종목 선택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수급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보다 수급. 왜?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일봉상에 이런 파동들이 만들어지니까요. 요거 따먹는 것이 스윙 투자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최초에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매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밑에 보조지표가 많이 깔렸다. 보조지표가 있다 없다로 고수냐 하수냐를 판단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성급한 판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급을 체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밑에 이런 수급 라인을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수급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수급보다는 이 업종에 이 해당 종목의 앞으로 성장성, 업종 그것과 연계된 실적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중장기 투자자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은 재료, 시장의 주도주로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와 재료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상의 이런 매매 형태에 따라 어떤 차트가 더 중요한 건가? 그렇죠? 모든 차트는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그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뭐에 따라? 매매 형태에 따라.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을 접근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투자자인가? 단기 트레이딩인가? 스윙인가? 중장기인가? 요거에 따라서 종목을 분석하는 기준들이 저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댓글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떤 투자자인자를 먼저 알고 있다면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갖고 고수냐, 뭐 중수냐, 하수냐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 영상을 처음 보시고 뭐 단 댓글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2년이 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종목을 매수해서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런 파동을 먹는 이런 투자자입니다. 스윙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기관 내 수급, 밑에 쫙 깔린 보조지표라고 부른 부분들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투자자든 스윙 투자자든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놔야 주식 공부를 할 때도 단기 트레이딩이면 분봉에 또 호가창에 거래원에 또 호가창의 물량의 배열 분봉도 1분봉, 3분봉, 뭐 5분봉, 15분봉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스윙 투자자라면 일봉 차트의 파동 그렇죠? 일봉 차트의 파동을 먹는 거잖아요. 한마디. 또 수급 또 주도 업종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중장기 투자자라면 앞으로의 이 종목에 앞으로의 수년간 성장성이 있는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실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가, 대주주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보유 지분,
지분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식으로 각 투자 형태에 따라 공부를 하고 그러한 부분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투자자이며 이 종목을 어떤 매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공부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종목 선정도 여기에서 맞춰서 하고 매수하는 기준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중장기 투자자 하는데 하루하루 그냥 분봉을 계속 보면서 마음을 위아래, 그 분봉의 움직임에 마음이 위아래로 흔들린다면은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느긋하게 중장기 투자자들은 아무튼 뭐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종목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매수한 종목에 하루에 일일비 한다면은 중장기 투자자가 이미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댓글에 참 고마운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서로만의 자신이 어떤 투자 형태인가에 따라서 나는 그러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자들이 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자칫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투자자이고 그러한 투자에 맞는 중요한 기준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어떤 것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을 접근할 시 나는 어떻게 이 종목을 매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